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책의 제목은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 저자는 한정수, 세상학 개론, 출판사는 토네이도, 발행일은 2021년 9월 21일입니다. 카카오 뉴스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기도 했던 저자 한정수는 3천만 원으로 30억 원을 만들어 퇴사하고 현재 100억을 향해 가는 30살 투자 천재입니다. 그가 투자하는 분야는 주식,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입니다. 평생 연봉을 벌고 퇴사한 30살 슈퍼개미의 원칙과 룰이 수익이 되는 과정이 이 책 속에 생중계되고 있답니다. 30살의 사표를 쓰고 마침내 모두가 선망하는 자연이 된 청년의 드라마틱한 투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자는 말합니다. 한번 돈 버는 법을 터득하면 더 이상 돈을 잃는 게 불안하지 않다고요.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와 함께 기분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요. 먼저 지은이 소개를 할게요. 지은이 한정수. 평범하려고 투자를 시작했으나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된 30살 투자자. 어릴 적 미술가가 꿈이었지만 공부가 제일 쉽다는 부모님 말씀에 공부로 전향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신한카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금융권 대기업에 들어가면 호의호식하며 살 줄 알았으나 이내 직장인의 한계를 깨닫고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전교 1등 시절보다 열심히 한 투자 공부에 운까지 따라주어 나이 30에 투자금 30억 원을 달성하고 직장생활에서 은퇴했다. 지금은 투자 외에 사업과 기부를 병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목표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축적의 삶을 살고 있다. 이외에도 유튜브 채널 세상학 개론을 운영하면서 인생의 흥미로운 공부거리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프롤로그. 원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남들만큼 평범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바로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금융권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서울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직접 계산을 해보니 매년 3천만 원씩 저축을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 9억 원을 모으려면 30년이 걸렸다. 그것도 3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였다. 적어도 돈의 측면에서는 직장인의 삶이 막다른 길이라는 게 뻔히 보였다. 주변에 얘기해보니 로또를 맞지 않고 부유해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했다. 사업을 잘하거나 결혼을 잘하거나 투자를 잘하거나. 다니던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사업을 할 수는 없었다. 다짜고짜 회사를 나와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 사업을 시작하는 건 큰 리스크였다. 결혼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 그래서 투자로 눈을 돌렸다. 그동안 투자는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큰 실패도 성공도 맛보지 못하고 잔잔한 수익만 내고 있었다. 경험도 공부도 부족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리가 없었다. 바로 인생을 건 공부를 시작했다. 행정고시도 로스쿨 시험도 아니다 보니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할 게 없었다. 일단 책을 많이 읽었다. 입사 첫 해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2년 차에도 6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일반 투자 서적을 포함해 성공한 사업가와 투자자들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종이신문도 매일 봤다. 증권면만 본 것이 아니라 정치면, 사회면, 금융면 할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해외 투자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좋다는 자료는 다 찾아 읽어봤다. 세상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투자자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투자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생각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요즘 시대에 맞게, 내 성향에 맞게 나만의 의사결정 노하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익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결정과 잘한 결정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매력이 느껴졌다. 월급이 정속으로 쌓이는 덧셈이라면 투자는 점점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곱셈이었다. 투자를 몰랐던 지난날이 아까울 정도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21년 3월 직장생활 은퇴를 선언하고 3년 3개월을 다녔던 직장에서 퇴사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상징 같은 일이었다. 단지 운이 좋았던 걸로 치부할 수도 있다. 맞다. 투자를 하는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운이 좋았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운을 잡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까? 왜 대폭락 같은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까? 무엇이 의사결정의 차이를 만들까? 나는 이를 투자자의 원리부터 이해하는 진짜 투자자와 남들만 따라하는 거달기식 투자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성공한 투자자들을 따라 똑같은 곳에 투자한다고 갑자기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에 투자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의사결정이 나왔는지 투자자의 사고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본인 스스로도 언제 무엇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사람과 정확한 의도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판단을 한다. 그러한 판단의 결과가 쌓여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처음의 한 발짝 차이가 나중엔 10발짝, 다음엔 100발짝 이상으로 벌어진다. 이를 잘 나타내는 말이 스노우볼링이다.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쌓여 걷잡을 수 없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이른다. 눈은 내리자마자 금세 녹아버리기도 하고 조금씩 쌓여 녹지 않고 버티기도 하지만 눈덩이가 되어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하면 점점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로 커진다. 나도 공부를 통해 이 스노우볼링의 힘을 체감했다. 원칙과 노하우가 쌓일수록 내가 발전하는 속도는 무섭게 빨라졌다. 자산 기록을 처음 시작한 2016년 이후 6년의 시간 동안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첫 1억을 만드는 것이었다. 1억에서 10억을 찍는 데는 1년 반이 걸렸고 10억에서 40억을 만드는 데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세상학개론 유튜브 채널도 비슷하다. 첫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데 8개월이 걸렸는데 1000명이 1만 명이 되는 데는 6개월이 걸렸다. 1만 명이 4만 명이 되는 데는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책은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마인드로 생각하는 법을 왜, why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how 투자를 해야 하는지, 무엇에, what 투자해야 하는지 순서로 담았다. 게임도 룰을 알아야 잘 할 수 있듯이 투자도 원리와 룰을 제대로 알면 누구나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 스노우볼링 할 수 있다. 투자는 하나의 게임이고 이 책은 그 공략집이다. 승자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투자라는 게임을 공략해보자. 차례를 보겠습니다. 이 책은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테이지 1. 왜 투자자의 삶을 살까? 1. 투자는 삶의 방식이다. 투자자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투자를 할 때 마음이 편안한 이유. 시간과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 2. 축적을 통해 인생을 스노우볼링하는 방법. 습관 1. 자산 현황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라. 습관 2. 꾸준히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라. 습관 3. 투자 목표를 설정하라. 스테이지 2.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1. 매수. 공부하되 사랑에 빠지지 말자. 투자 공부를 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라. 투자 철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던 책과 자료들.
나는 신문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주변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 투자 공부의 방해 요소. 투자에서 편향된 생각을 만드는 요인. 그냥 빠르게 돈 버는 법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2. 매수. 감정은 이용하지 못할 바에 죽여라. 멘탈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투자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사람들의 욕심과 공포를 이용하라. 멀더라도 확실한 미래에 집중하라. 좋은 선택을 하고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법. 3. 매수. 투자는 거시 심리학이다. 가치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큰 투자처를 찾는 법. 버블이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버블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법. 4. 포트폴리오. 현금도 종목이다. 포트폴리오의 일정한 비중을 현금으로 유지하라. 맞출 수 없는 타이밍을 맞춰야 할 때. 5. 포트폴리오. 돈 벌려면 집중하고 지키려면 분산하라. 분산 투자는 돈을 지키는 것에 특화된 전략이다. 집중 투자에 대한 오해. 세상의 큰 흐름에 올라타라. 내가 집중 투자하는 법. 6. 매도.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절은 예측할 수 있다. 단기 투자의 치명적인 단점. 장기 투자를 위한 마인드. 내가 차트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 포트폴리오를 리셋하는 법. 7. 매도. 운도 실력이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미루는 건 가장 크고 멍청한 실수다. 실력을 가장 빨리 키우는 방법. 스테이지 3.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1.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조건. 국내 주식 투자의 장점.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주식 투자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2. 부동산 투자. 주식이나 가상자산의 상승 속도가 부동산보다 빠르다. 매수 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투자 매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집 때문에 다른 투자를 포기하지 마라. 부동산 투자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3. 가상자산 투자.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 가상자산 시장의 분류. 기술 발전은 대중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평가된 가상자산을 고르는 방법.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가상자산 투자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스테이지 1. 왜 투자자의 삶을 살까? 이 중에서 시간과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경제적 자유가 바탕이 된 시간의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값지다. 남들 일할 때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필요에 의해 일하는 게 아닌 열정에 의해 일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다. 돈 걱정 없이 취미를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해보고 싶었던 카페 알바를 해도 되고 원하는 공부를 해도 된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황금 같은 젊음을 진짜 황금같이 쓸 수 있다. 회사를 퇴직한 나에게 사람들은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된 거냐고 묻지만 투자는 단순히 직업으로 부를 수 없다. 직업과 투자는 별개다. 직업이 정속으로 성장하는 덧셈 성장의 길이라면 투자는 점점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곱셈 성장의 길이다.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들처럼 덧셈만 할 수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며 투자를 했던 나처럼 덧셈과 곱셈을 둘 다 할 수도 있다. 덧셈이 의미 없어질 정도로 자본이 커지면 곱셈만 해도 된다. 일단 투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면 불안하기만 했던 투자는 오히려 마음의 안정, 나아가 경제적 안정을 주는 능력이 된다. 남들보다 먼저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라는 행위는 어떤 직장도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준다.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불안해진다. 내가 직장을 나온다고 했을 때 불안한 삶을 택한다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는 반대로 사람들이 너무 직장에만 의존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게 불안하다는 건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장 밖의 삶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삶이 더 위험하다. 나는 이미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의 안정감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돈을 다 기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한번 돈을 버는 법을 터득하면 더 이상 돈을 잃는 게 불안하지 않다. 스테이지 2,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스테이지 2에서는 맞출 수 없는 타이밍을 맞춰야 할 때, 내가 집중 투자하는 법,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맞출 수 없는 타이밍을 맞춰야 할 때, 투자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좋다. 시장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의 영향 역시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수나 매도를 하나의 타이밍에 몰아서 하게 되면 최악의 타이밍을 잡게 될 수도 있고 운 좋게 나타나는 기회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매수와 매도를 실행하면 타이밍의 요소를 분산시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맞출 수 없는 타이밍을 맞춰야 할 때는 적립식 분할 매수라고 부르는 시간의 분산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조금씩 천천히 투자하는 전략이다. 바닥을 알 수 없는 하락장이나 본인의 연소득보다 큰 대규모 자산을 투자할 때 특히 유용하다. 나는 현금을 아끼는 분할 매수를 통해 2020년 3월 코로나 대폭락의 저점을 잡을 수 있었다. 저점에 모든 투자금을 넣을 수는 없었지만 저점에서 상당한 비중의 투자금을 넣었다. 저점인 것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니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 저점까지 투자를 하게 된 것뿐이었다. 나는 원래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평소와 조금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처음으로 대출금을 동원해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대출 없이 오로지 내 돈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었다. 대출을 사용할 만한 기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대출로 집을 살 일이 생길까봐 마이너스 통장만 만들어 놓고 사용은 안 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폭락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의 가치가 유례없는 폭락을 하고 있었고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코스피도 2000선이 무너졌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온 것이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아니 이 정도까지만 되어도 대출을 모두 동원해 투자를 해도 실패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떨어지는 주식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곡소리 나는 시장에 처음 해보는 대출까지 동원해 투자하려고 하고 있었다. 하락 전에 투자했던 자산들은 벌써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바뀌어 처참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끊임없이 되물었다. 감정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인데 머리엔 지금껏 투자하며 느껴보지 못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신문 일면도 인터넷으로 전부 찾아보면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공부했다. 추락하는 증시를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정부가 언젠가는 개입을 통해 멈출 것 같았다. 일단 하락이 멈추고 나면 무섭게 떨어진 만큼 무서운 반등을 보여줄 것이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이해 절대 망하지 않을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담았다. 투자를 집행할 때는 투자금을 한 번에 넣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일단 투자를 시작하고 나니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투자를 시작한 이래 처음 보는 저렴한 가격이 자꾸 보이니 돈을 계속 더 넣고 싶어졌다. 폭락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현금이 다 떨어지는 것이라고 되뇌며 현금이 절대 동나지 않도록 계산해가며 투자했다. 현금 비중에 따라 분할 매수한다는 전략 방향 자체는 그대로 따랐지만
대출금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코스피가 1000까지 떨어져도 현금이 동나지 않도록 기존보다 더 천천히 매수를 했다. 코스피가 1000이 될 때까지 나누어 사면 못해도 평균이 1500대는 될 것이었다. 여기서 똑같이 나누어 사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투자를 조금씩만 하다가 점점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다. 코스피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실패하는 투자가 될 확률은 적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더라도 점점 비중을 늘려가면서 사면 평균을 배꼽이 아니라 무릎쯤에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1900까지 폭락하면 투자금의 5%, 1800이 깨지면 조금 더, 1700이 깨지면 조금 더 넣는 식으로 투자했다. 처음 코스피가 2000이 깨졌을 때는 거래되는 매물도 많고 호가창의 밀도도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루에 20포인트, 30포인트 정도씩 하락을 했는데 나중에 1700, 1600 정도가 되어서는 매물이 없어서 거래량도 적었고 일단 거래가 되면 가격이 훅훅 떨어졌다. 하루에 10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스피 2000이 안전한 바닥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도 다 말을 바꿔 코스피가 100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들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 모든 예측을 다 빗나가게 할 정도의 큰 폭락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뜻이었다. 말 그대로 극한의 공포였다. 반등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코스피가 1600에서 하루 만에 1400대 중반으로 떨어진 후 한국과 미국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부터 시장은 방향을 바꿔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4월 한 달간 수익률은 50.6%, 당시 내 최고 기록인 7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내가 욕심을 내서 마이너스 30% 정도의 폭락에 가진 돈을 전부 몰빵했다면 마이너스 50%의 폭락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원칙에 따라 투자한 덕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투자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승장일 때가 더 많다. 현금의 가치는 꾸준히 하락함에 따라 자산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현금보다는 자산의 비중을 많이 싣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산 100%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 하락장에서 오는 가장 좋은 기회들을 놓치기 쉽다. 현금 역시 하나의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비중을 유지하면 이따금씩 시장의 자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집중 투자하는 법. 인생의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사업가가 아닌 일반적인 학생이나 직장인 투자자라면 단 하나에 몰빵할 필요는 없다.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공부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게 좋다. 나의 경우에는 서너 개 정도의 주력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포트폴리오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가장 유망하고 성장 여력이 큰 자산 몇 개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70 내지 80%를 차지한다. 하나의 자산이 많으면 40%, 적으면 20%대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부하는 시간 역시 내가 주력으로 투자하는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네이버에 투자할 때는 네이버 전문가였고 테슬라에 투자할 때는 테슬라 전문가였고 이더리움에 투자할 때는 이더리움 전문가였다. 그 자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남들과 다른 특별한 시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주력 자산과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력적이지만 집중 투자할 정도는 아닌 자산 여러 군데에 씨를 뿌려두듯이 분산해둔다.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투자다. 이런 자산들은 보통 포트폴리오의 1% 이하, 많아야 3% 정도를 차지한다. 나중에 집중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능성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에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지만 뭐든지 소액이라도 돈을 투자해봐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투자해보는 것이다. 일단 돈이 들어가면
시장이 보는 자산 가치에 대한 감이 생기고 어떤 뉴스에 시장이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다 주력으로 투자하던 자산이 좋은 성과를 내는 등 다음 집중 투자 화보를 찾아야 할 때가 오면 시간을 투자해 제대로 공부하면 된다. 그동안 내가 투자해 1000% 이상의 수익을 얻었던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슬라, 클레이스왑이다. 그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집중 투자 후보군을 지나 주력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자산을 불리는 데 가장 큰 공신이 되었다. 가상자산의 발달은 아직도 초기 단계인 만큼 이들은 여전히 내 포트폴리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세상을 가장 크게 변하게 할 분야는 아마 이더리움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과 VR, 메타버스 등의 가상세계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실현한 수익의 일부는 가상자산과 가상세계 분야 내에서 더 성장 여력이 큰 자산을 발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테슬라와 클레이스왑은 내가 씨를 뿌리듯이 조금씩만 투자해둔 상태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보였다. 전기차의 확산과 가상자산 분야의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확산 흐름에 따라 투자한 자산들이다.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전에 비중을 충분히 높이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다. 둘 다 10배 이상은 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포트폴리오 내의 비중이 커지긴 했지만 이미 비중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상승했다면 자산을 더 빨리 불릴 수 있었을 것이다. 조금만 상승 타이밍이 늦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타이밍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후보 투자군에라도 넣어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확산은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 장기 투자에서는 처음부터 싼 가격에 모든 물량을 모은다기보다 시간의 분산 투자를 통해 평균 매입가를 낮춰가는 것이 좋다. 처음에 조금 비싸게 사서 물렸더라도 괜찮다. 손절을 생각해야 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쌀 때 잘 산 셈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입을 통해 싸게 사면 된다. 먼저 싸게 사고 비싸게 추가 매입을 하나, 먼저 비싸게 사고 나중에 싸게 추가 매입을 하나, 순서의 차이일 뿐이다. 어차피 몇 퍼센트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없다. 몇백 퍼센트대의 수익 구간에 진입한 후 뒤돌아보면 모두 훌륭한 투자다. 흔히 평단가라고도 하는 평균 매입가의 힘은 굉장하다. 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대부분을 각각 1000만 원, 20만 원 이하 수준에서 매입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갈 때마다 추가 매입을 통해 평단가를 낮췄다. 그러다 보니 2021년 5월과 같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7천만 원, 350만 원 정도에서 40% 하락을 맞아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아무리 떨어져도 어마어마한 수익 구간이기 때문이다. 30% 이상 하락을 여러 번 버텨왔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버티기는 점점 더 쉬워졌다. 장기 투자는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이 편해진다. 처음에는 현재 가격과 평단가가 비슷해 수익이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지만 수익률이 점점 쌓이면 폭락이 와도 수익 구간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가 가장 어려울 때는 처음 샀을 때다. 그때만 잘 버티면 오랫동안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내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가 투자한 것들이 오르면 오를수록 후회되는 건 딱 한 가지. 왜 가격이 쌀 때 더 많이 사지 못했는지다. 특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구간에는 평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하기 가장 좋을 때다. 100만 원을 투자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라면 100만 원을 추가 투입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5%로 높아진다. 평균 매입가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추가 매입을 하면 할수록 평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마이너스는 점점 사라진다. 가격이 원래 수준을 회복하면 평단가가 낮아진 만큼 수익률도 원래보다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시점에는 그 과정까지 어떤 가격을 지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얼마에 샀는지만 중요하다.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결국 인공지능 AI 업계를 제패할 것이라 생각하든, 애플과 페이스북이 결국 VR 생태계를 대중화시켜낼 것이라 생각하든, 테슬라가 결국 배터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하든 좋다. 평생 조금씩 모아가고 싶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드는 자산을 찾았다면 다음은 쉽다. 그 자산의 평단가를 낮게 유지하면서 개수를 늘려가기만 하면 된다. 스테이지 3.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가상자산 투자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를 읽어드릴게요. 가상자산 투자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가상자산 시장 투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어울린다. 미래의 발전과 변화에 관심이 많고 멘탈이 강하고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다.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미래 변화에 관심이 없거나 멘탈이 약하거나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적응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시장의 주목을 받던 기술이 1년도 안 돼서 대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트렌드를 앞서가거나 따라가기라도 하려면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미래의 변화에 관심이 없다면 이런 공부량을 채우기 어렵다. 시장 성숙도가 낮아 변동성이 큰 만큼 강한 멘탈도 중요하다. 가상자산 시장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지난 10년간, 5년간, 1년간 수익률 모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압도한다. 다만 그 상승을 오롯이 가져간 사람은 손에 꼽는다.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가격 상승이 무서워 중간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투자 경험도 없다면 수익은커녕 급격한 상승세를 따라가다 물리고 반등이 오기도 전에 손해를 보고 팔아버릴 확률이 99%다. 주식 투자를 꽤나 한다는 사람도 가상자산 시장에만 오면 변동성에 겁먹어 감정적인 투자를 하거나 제대로 된 공부 없이 투기꾼처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의 투자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가상자산 시장을 하나의 챌린지로 삼아 투자에 참여해 보기를 바란다.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멘탈을 잡고 본인이 본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배우는 것도 많고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투자는 절대 쉬운 길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은 초보자들에게 가장 어렵고 위험하다. 쉽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피를 볼 것이고 어렵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를 리뷰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드라마틱하죠? 코인도 주식도 놓치지 않는 저자의 투자 성공 스토리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부의 사다리를 타고 최상위로 올라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